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는 혹시 시간 여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않을까요? 먼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진 씨처럼 믿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는 생전에 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과거가 좀 많은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굳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저희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매일 과거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오늘 떠나볼 과거 여행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1969년 3월 5일) 전통의식을 전승보존하되 허례허식을 막고 낭비를 줄이고자 가정의례 준칙이 선포됐습니다. 1960년대 말 조금씩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소비적이고 화려한 가정의례가 늘어났는데요. 저는 화려한 가정의례 하면 아무래도 신성일 선생님과 엄앵란 선생님의 결혼식이 좀 떠오르는데요. 물론 예전 일이긴 하지만 수천 명이 모여들었던 정말 수십 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방송 자료로 확인을 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한창 이제 소비적 가정의례가 증가하던 1964년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 의례의 간소화를 강권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부고와 충무는 한글 전용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은 몇 차례 개정이 있었거든요. 1974년에 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기존 혼례, 상례, 제례만 인정했던 의례의 범위를 회갑년까지 넓혔다고 해요. 회갑연이 환갑잔치 아니에요? 네. 빡빡하네요, 정말. 장례는 3일장으로 또 청첩장 발송 금지, 함자비 금지, 단체 명의의 신문부고 금지 등의 규정과 양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놀라운 게 청첩장도 못 올리고 함 사세요 이것도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금지, 모조리 다 금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유교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그쵸. 국민들의 반발도 꽤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포 이후 전근대적인 전통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해 범국민적인 생활규범을 마련했다는 것을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정부에서 간섭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가정의례 준칙은 1999년 폐지를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15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미 대사가 초청 강연의 자리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12cm 길이의 과도에 얼굴을 깊숙이 찔려 무려 8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아이고, 이게 크게 다치셨네요. 그렇죠. 80바늘이면은 두 바늘 꿰매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80바늘이면 엄청 크게 당하신 건데 이 대사가 습격을 받은 일은 정말 수십 년 만의 일이라 모두가 놀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본격적인 강연의 시작 전에 참석자들과 함께 조찬을 나누는 다소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작은 강연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퍼트 대사의 테이블로 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때문에 범인의 접근 또한 쉬웠던 것입니다. 범인은 리퍼트 대사에게 악수를 청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했던 칼을 꺼내 순식간에 공격을 가했는데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 범인은요, 반미 문화운동단체 대표였거든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아니,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저렇게 표출하면 안 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평화롭던 강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리퍼트 대사의 테이블에는 칼에 찔려 흘린 피가 미처 쓰지 못한 식기와 수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얼굴과 왼쪽 손목을 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리퍼트 대사는 곧바로 경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리퍼트 대사가 강연회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지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상태에 들어간 리퍼트 대사는 직접 자신의 SNS에 잘 있고 상태가 좋다면서 성원에 감동을 받았다, 같이 갑시다 라고 응원에 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공격받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그때 크게 유행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했지만 리퍼트 대사의 남다른 포용력으로 이후 그는 큰 문제 없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저렇게 또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이곳에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1953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53년 3월 5일, 20세기 냉전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7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약 일주일 전, 스탈린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영화를 본 뒤 방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경호원들이 그의 방에 들어가자 스탈린은 쓰러져 있었고 의료진을 불렀지만 결국 그는 정치적 책략과 독살 음모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원인이 뭐였다고 합니까? 반신마비 상태로 4일을 앓다가 숨을 거뒀는데 뇌출혈 혹은 뇌경색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도착한 후에 일부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고요. 측근의 독살설 등 여러 가지 음모설이 펼쳐졌죠.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의문점이 많았나 보네요. 네. 그런데 스탈린 하면 저는 철권 통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스탈린의 사망에 시민들의 동요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수십 년간 흔들림 없는 철권 통치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접한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또 불확실함이 생겼다고 해요. 심지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이런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스탈린의 시체는 관습대로 크렐림 궁전에 며칠간 전시된 뒤 레닌 곁에 묻혔습니다. 그의 사망 후엔 한편으론 우상화, 한편으론 무분별한 숙청이 폭로되며 위상이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현재 러시아의 기틀을 다진 민족 영웅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지만 개혁과 폭력을 동일시하고 사륙을 자행한 독재자로 동시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이 밖에도 1454년 단종의 세종실록 163권 완성, 1770년 영국군의 보스턴 주민 살해,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2013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